이번 사연은 이제 와서 부양을 요구하는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자식돌이를 할 일은 앞으로 없을 테니 연락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아빠와 의절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빠를 버린 딸이 되어버렸네요. 남들이 저를 나쁘게 보더라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제 동생도 아빠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친 다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지금 저와 동생은 아빠 부양 포기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읽어봐 주시고 제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서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있는 거라면 쓴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이라 어디에 말하기도 곤란하고 지인들에게 말하면 제 편에서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지인들의 조언은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해주는 것일 테지만 객관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픈 곳 하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때 당시 저희 아빠는 갓 쉰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빠 연세가 젊다면 젊은 연세이니 재혼을 하실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저와 남동생은 아빠에게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각자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동생은 아빠에게 이 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맞벌이하면서 우리를 낳고 키워준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 아빠의 재혼 상대에게 가는 것은 싫다. 그러니 엄마 명의로 된 돈과 재산은 나와 동생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아빠는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큰아빠와 작은아빠에게 제가 이렇게 똑소리 난다고 자랑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고 쉰 적 없이 일하셨어요. 저와 남동생을 낳아 키우면서도 살림도 다 하시고 밖에 나가 일도 하셨습니다. 아빠가 일을 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엄마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빠가 자리가 잡히고 난 후에도 엄마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저는 너무 한이 돼요. 그런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드린 못된 딸입니다. 따뜻한 말도 한 번 못해드렸고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대들기도 많이 대든 딸이에요. 어렸을 때도 엄마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늘 엄마가 가엾게 느껴져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도 있었지만 엄마 얼굴이 떠올라 그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엄마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 마지막 학기 때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고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직해서 돈 벌면 엄마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엄마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엄마를 사랑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한 딸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미쳐버릴 듯이 후회를 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죠. 언젠가부터 아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자를 소개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아빠도 아빠의 인생이 있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아빠에게 가끔 얘기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엄마 돈을 정리해서 달라고요. 아빠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셨나 봐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에게 딸이 똑소리 난다고 자랑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언젠가부터 아빠는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아빠를 핍박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더군요. 아빠는 저에게 아빠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네가 닥달을 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내가 사치하거나 돈 허투루 쓰는 거 봤냐? 엄마 돈 내가 쥐고 있으려고 그런다. 아빠는 재혼을 하게 되면 솔직히 엄마 돈이 어디로 갈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내가 너만 못하다는 거냐 하시며 화를 내시고는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생만 하다가 즐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엄마가 남기고 간 돈이 다른 여자에게 쓰여지는 것도 싫었고 다른 여자가 그 돈을 쓰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그렇게 채근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4년 후에 아빠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식 없이 이혼한 여자라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빠는 재혼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저와 남동생에게 재혼하는 이유가 저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아빠를 챙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나를 챙겨줄 거다. 그러니 너희가 이 사람에게 잘해라.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아빠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이 여자와 남은 인생을 꼭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혼하는 것이라면 저는 반대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살가운 딸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더 연세가 들어서 노쇠해지시면 자식으로서 도리는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빠가 재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이 반갑기도 했어요. 저나 남동생이나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를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의지를 하고 살 상대가 생겼다니 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재혼을 하고 나서 저는 아빠에게 엄마의 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돈의 절반을 달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제 남동생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니더군요. 아빠는 제가 돈에 미쳐서 아빠를 닥달한다고 말하고 다니셨대요. 제가 몇 번 더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말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어린 나이에 혈기만 왕성해서 돈을 어떻게 날려먹을 줄 알고 너에게 그 돈을 맡기냐? 이러시고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더니 2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아빠 수중에는 돈이 거의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에게 소송이라도 할 걸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남동생도 몰랐으니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빠는 그 여자와 재혼할 때 저와 동생에게 약간의 돈을 주시기는 했어요. 제가 엄마가 모은 돈의 절반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안 받고 싶었는데 동생은 그 돈이라도 받아두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더니 아빠는 엄마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 줄 만큼의 돈을 충분히 주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저희 아빠에게 그게 왜 자식한테 줄 거 다 준 거냐고 하셨대요. 아빠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 후로 큰아빠와 작은아빠를 멀리하고 지냈답니다. 아빠가 이혼하고 수중에 돈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엄마가 아빠와 함께 사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엄마가 모은 돈을 다른 여자와 함께 다 쓸 수가 있는지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성격을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아빠에게 엄마가 모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고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도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이혼하고 한동안 남동생이 올케와 아빠를 찾아뵙곤 했대요. 저는 아빠 보기 싫어서 특별한 날 아니면 아빠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네 가족과 저희 가족 모두 아빠를 찾아뵈었어요. 아빠는 요즘 형편이 어렵다면서 다 모인 김에 말하겠다고 하더니 저와 남동생이 다달이 얼마씩 돈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빠에게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있는데 아빠는 재혼하기 전에 저희에게 돈을 준 것을 언급하더니 앞으로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말도 안 나오고 식은땀만 나더라고요. 동생이 아빠에게 그때 우리가 아빠한테 받은 돈은 아빠의 돈이 아니라 엄마의 돈의 일부였다. 그러니 우리는 아빠에게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낳아주고 길러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길래 내가 엄마 돈의 절반을 나랑 동생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냐. 엄마는 아빠랑 결혼해서 우리 키우면서 쉴 새 없이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런데 엄마의 돈을 다른 여자랑 다 써버린 아빠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우리가 아빠한테 자식돌이 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아빠에게 자식돌이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말리길래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애꿎은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서 좀 미안했지만 저는 너무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제 남동생은 누나,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가자. 이렇게 말했고 저희와 남동생네는 아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몇 달 후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생활비가 부족하니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 그 여자 찾아가서 다시 다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아빠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던지 알아서 사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는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었나 봐요. 동생은 아빠가 돈이 부족한 것보다도 외로움 때문에 전화를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니 절대로 아빠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빠에게 자식돌이를 하는 것은 엄마를 배신하는 게 될 테니까요. 남편은 아빠에게 매정하게 굴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 살아온 거 아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아빠와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동생은 벌써부터 부양 포기를 하겠다고 누나가 만약 아빠랑 가까이 지내면 누나랑도 안 본다고 난리예요. 아빠가 이대로 계속 혼자 살다가 거동이 불편할 때가 되어도 저는 아빠를 모른 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고생만 하다 가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한 것이 미안해서 제가 아빠를 더 미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명문대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어머니가 기뻐하셨다면서요. 쓰니님이 효심 가득한 딸이란 것을 어머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쓰니님이 어떤 판단을 하던지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서운해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